금요일입니다. 다 상담하는 날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무료 철학 박사. 네. 그 외모와 행실, 복장, 패션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철학 박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료 철학 박사라고 호칭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물을 보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물로 보게 되면 특히 그 헤어스타일, 베컴 헤어스타일 절대 안 어울리는 그 베컴 헤어스타일에 가끔 선글라스를 끼고 실내로 들어오시는 야밤에 대단히 잡상인스러운 패션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시다가 요즘은 출입 제지는 안 당하시죠? 알아요. 거기 저 치킨 아가씨 둘이 네. 저를 보면 우습고 문을 열어줘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오늘 한 명 다른 분을 만났어요. 방송국. 제가 이게 아까 쇼핑백 들고 있죠. 딱 저한테 접근하더니 저를 아는 줄 알았더니 택배 아저씨세요. 너무 전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스예요. 저분은 왠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도로 위를 달리며 그러다 바람에 머리가 휩쓸려 저렇게 되었겠거니.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철학 박사랍니다. 책도 여러 권 나는 그걸 쓰셨고. 부인했거든요. 네. 부인했었는데 택배 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분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철학 서적을 대중 철학 서적을 가장 많이 내시고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 철학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책으로 문학상까지 받아낸 믿기지 않는 조합이죠. 저 얼굴에. 네, 그런 분임을 감안한 채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남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사람 사귀길 좋아하는 성격의 저와는 반대로 집과 회사 동료밖에 모르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직장 아줌마입니다. 저는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와 살림만 하다가 아들, 딸 모두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시간도 되고 해서 큰 회사에 취직하게 돼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일에 매진하다 보니 아무래도 남편을 소홀하게 되고 자주 다투게 됩니다. 항상 저보다 일찍 와서 집안 살림도 도와주는 남편을 미워하진 않지만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하고만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남편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같이 취미로 낚시를 해보자고도 했지만 남편은 집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보장받으며 어렵게 일어놓은 직장을 그만두긴 싫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저희가 말이죠. 이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을 모신 첫 시간에 정반대의 사연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예. 네. 아내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던 남편이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산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죠. 아내의 불만이었죠, 그때는. 그때는 아내의 불만이었는데, 남편이 자기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계속 산으로만 다닌다. 이거는 거꾸로가 산으로 안 가서 생기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집에만 있는. 그래서 집에만 갑자기 있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때 상담했던 멘트랑 이상해지게 달라질 것 같다. 불길한. 그렇죠. 이거 진짜 좀 위험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철학자는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네. 예. 뭐랄까 얄팍함과 간사함이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무료 철학 박사야.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해결의 문제는 아니죠. 뭐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싶고. 네. 직장을 다니게 되면요. 남편과 안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된 거를 이렇게 던지신 거거든요. 남편과도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남편은 만나기 싫다를 좀 같이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돌멩이를 잡고 있으면은 물병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잡고 있으면 다른 거 못 잡아요. 어쨌든 손이 어쨌든 크면 둘 다 잡을 수 있고요.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포인트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데 네? 전반적인 흐름에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직장을 선택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미 자신이 이 가족 그리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상태에 이분은 딱 정리되셨어요. 네. 정리됐는데 살림만 하다가 네. 네, 아들, 딸 모두 졸업한 후에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또 애를 하나 돈 벌 수는 없다. 이게 네. 지금 본인의 생각인데 엄마와 아내 역할은 충분히 했는데 네. 갑자기 남편이 어린애가 됐다는 느낌을 그렇죠. 가지니까 내가 다시 애를 돌볼 수는 없다. 이런 아내들 많습니다. 예, 근데 주변에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핵심은 보면 이 남편이 좀 성숙해서 산에도 갔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남편이 집을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신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통념도 있고 주변 눈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무마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 자기는 지금까지 못했었던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런 표현들 좋잖아요. 다른 직장일에 매진한다 그러는데 직장일이 서류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거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신 거예요. 해방됐는데 갑자기 집에 남편이 갑자기 애기로 변해버린 거죠. 놀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달래야도 될 것 같고. 얘라니요. 남편을. 아니 지금 그 남자라고 합시다. 그 남자 그분. 네. 그분 지압이. 네.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냥 대충 무마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한테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 놀이기구. 놀이기구는 좀 적절치 않다. 친구를 소개시켜준다든가. 놀이기구. 산에 데리고 가서 취미를 뭐 이런 다른 그 간식거리를 주시면. 아니, 지금 보니까 애에게 놀이기구를 줘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지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꼬맹이들 있으면은 어머니들이 머릿속에서는 나는 심사임당이라 생각하지만 힘들면 심사임당이라 생각하지만 심사임당으로 비춰지고 싶은데. 그런데 네. 힘들면 교육 비디오를 빙자해서 뽀로로를 틀어놓고 애들을 놀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놀이기구를 주셔야 되죠. 네. 남편이 그거에 빠지게. 산도 좋죠. 산은 매력적이어서 다리 근육 생길 때까지 5, 6개월만 주말마다 남편을 데리고 가시면 근육이 아파요, 안 가면. 남편이 움직여요, 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남편의 놀이기구가 중요한 게 아내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고. 저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 딸 모두 졸업해서 직장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대 정도로 예상이 되죠. 늦은 40대 후반이나 혹은 50대. 아유, 50대 더 되죠? 거의 60 가까이 육박하죠. 뭐 요즘 뭐 일찍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남편은 근데 집과 회사 동료밖에 몰랐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또 집을 왔다 갔다 할 동안은 아내는 가구였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거기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자식도 다 졸업하고 직장 가고 나니까 집안도 썰렁하고 그리고 가구가 자기 스스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가구가 이동을 해서 집을 나가버렸네?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놀이기구가 없다기보다 외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다. 딸도 그렇죠. 아들도 떠났고, 아내마저 떠났다. 막 울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중간에 그 멘트 기억나시죠? 같이 취미로 낚시를 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집에 있는 게 좋다고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물론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낚시를 하거나 또는 다른 취미를 가져버리면 저 아내를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실패할 것이다. 아내를 되찾고 싶으니까 지금. 그래서 낚시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땡깡 마인드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 남편분도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취미로 낚시를 하자라고 그래서 저수지에 놔두고 올 것 같으니까 저수지 놔두고. 그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낚시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네. 적응되면 혼자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뭐 근본적으로 하면은 지금 아주 두 분이서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밀고 당겨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똑같진 않지만, 60대 커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슷해요. 평생 뒷바라지만 하고 살림만 하신 60대의 여성분이, 이제 선언한 거예요. 아이들 다 졸업했고, 다 취직했고, 결혼도 다 했으니까, 내가 지난 30년간 유예시켜왔던 내 삶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춤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60대 여성이.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뭐랄까요, 굉장히 유연하고 춤도 잘 추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30년간 집에만 있지 않았다면 뭔가 성과물을 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60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고 아깝다, 인생이 남은 게 얼마나 된다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집에만 있던 그 남편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막 화를 냈대요. 집에 들려부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랬냐? 춤을 가르쳤답니다. 춤을 가르쳤는데 자기하고 추는 게 아니고 가면은 그 댄스 스포츠의 상대는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낚시를 가지 말고 무슨 카바레를 가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건전한 볼룸 댄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댄스. 그 상대역이 이제 40대, 50대 여성들일 경우, 이 남성 호르몬이 다시 한번 분출되면서, 내가 남자구나. 다시 살아있구나. 그래서 두 분의 가정이 화목을 찾았다는. 당신도 당신이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누려라. 이렇게 서로. 그래서 각자, 같은 댄스 스포츠 학원에 가서 각자 다른 파트너와 춤을 추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두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 부부로 산다라는 것이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게 실질적인 현실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어느 시점 이후로. 아니죠. 그냥 핵심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핵심적으로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때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압도하니 가족 제도가 뭔지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때 잘 몰랐죠. 결혼 제도가 뭔지 잘 몰랐죠, 처음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하고 좋아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처음에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부부들이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자기만의 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친한 친구,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약속 시간이 동시에 있으면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이게 결혼 제도 같은 것들이 쌍방의 독점적인 소유권이야, 성적 소유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들은 연애 시절이나 이럴 때는 애인들을 한두 명 두는 것도 우린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저 언뜻 얘기하셨던 거, 다른 그쪽 그 커플 부부, 노부부 네. 춤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여자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생기는 거. 이성관계도 그것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결혼 제도가 사실 장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친구들도 실질적으로는 나중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좀 안 맞는 제도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모든 것들을 올인하게 만드는 정신 상태는 굉장히 그 편집증적인 상태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은 이제 그걸로 가버리신 상태고, 네. 결혼제도의 피해 향이에요. 일단 남편분이. 여성분은 그건 없으세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이성들이랑 이런 분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이러실 거거든요. 남자친구도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50대, 60대가 됐습니다. 네. 불구하고 드디어 네, 그러니까요. 남자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남편이 많은 남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남자니까 이혼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물론 이것이 무슨 불륜 관계로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 이성 친구들이죠. 남편분은 지금 여자가 지금 부인밖에 없으신 거예요. 친구도 없는 거죠. 친구도 없는 네. 거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 댄스를. 그러니까 산이랑 낚시는 피하고. 제 말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산이랑 낚시가 뭐야? 혼자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가 안 돼. 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들을 좀 하면 남편이 그걸 납득을 할지 모르겠어요. 얘가 나를 자꾸 떨군다 이런 느낌이 들면 더 집착을 하니까
굉장히 천천히 여유롭게 하고 좀 그래야 되는 문제거든요. 같은 스포츠 댄스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게 꼭 스포츠 댄스 학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른 여자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내가 남자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그게 불안하면 서로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게 뭐 어떤 종목의 취미가 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취미면 저는 이분이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그 나이 때 숨통이 트이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거 사연 들으면 어떤 저 부인들은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사실은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하고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남편이래요. 실제로 이 남편이 아내하고만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기보다 자기 혼자 남겨진 게 싫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거는 이제 어린애가 되신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기를 돌봐줄 혹은 자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지 않겠죠. 아내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나 사랑이 넘쳐서 한 시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예, 가 아니라 아내 이외에는 자기를 돌보거나 관심 가진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예. 그 어린애들의 특징 있잖아요. 엄마 가지 마 해가지고 마치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안 가면 지 혼자 노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패턴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엄마에만 붙어 있는 아이들을 바깥에 인간관계를 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려면 어머니 아파트에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내보내고 내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되게 일단은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 저는 이 아내분이 이 남편분에게 저희가 했던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지한 이 상담을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일단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어린아이 상태이시거든요. 네. 사람은 때로 퇴행하니까요. 네, 퇴행하니까 이거를 나이에 걸맞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들려주시던가 뭐 이래야지. 지금 들려주면은 복수심에 공중파 방송도 이용해서 나를 떨구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진지한 고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게 싫다는 거죠. 네, 싫은 포인트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네. 자꾸 징징거리고 나가지 마 애처럼 이러니까 그게 자꾸 귀찮은 거고 들어가서 밥 해줘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남편한테 얘기해도 더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은 제스처잖아요. 낚시를 해보자 이런 거 말고 나 너랑 있기 싫어. 뭐 이렇게 더 그냥 확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지를 주지 않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남편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제스처가 오히려 남편한테 상처가 되죠. 오히려. 남편은 오히려 직장 있고 이래서 나랑 못 놀아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자기 동네가 이렇다 그러면 그거를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모색을 해보고 그럼 남편분도 아 그렇구나. 받아들일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방법도 있어요. 싫다라기보다는 이제 30년은 했으니 이제 내 생활을 유예했던 30년을 되찾아서 할 테니 당신이 또 당신의 삶을 이 관계 속에서 맺어보자 새롭게 이렇게 터놓게 해보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가족 봉양하러 보냈는데 왜 당신이 갑자기 어린애가 돼서 봉양해달라고 그러느냐?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종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남편이랑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대인관계의 경험을 쌓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놀이터로 내보내는 거죠. 이런 방법이 네. 있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전공법적인 방법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더 좋고 관계가 집중한다면 그거고요. 관계는 제끼고 일단은 자기 생활 간만에 찾은 자기 생활로 삶을 사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대인관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나한테 안 두게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 삶이 중요하냐 원초적으로 진짜 남편과의 삶이 관계가 더 소중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고민을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어떤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무료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른의 사랑은 둘이 각자 혼자 설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김어준이었습니다.